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번 사연도 몰입도 높고 재밌는 사이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다가 최근에 그 상간녀와 남편이 다시 만나서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결혼식장에 찾아가 완전 개판을 치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. 3년이 지나야 이렇게 크게 복수를 하게 되었네요. 지금은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. 결혼하자마자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저 혼자 외벌이로 야근에 밤샘에 돈 벌어다 남편 사업 재개하려면 돈 필요하다고 기분 상하지 않게 돈 쥐어주곤 했네요. 그러다 1년 반쯤 후에 남편이 사업 재개를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. 취직 후 남편이 제주도로 발령을 받아 주말 부부로 지냈고요.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온 주말 문득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. 웬 유부녀와 채팅 어플로 낯뜨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던 창이 바로 뜨더군요. 남편이 심심해서 처음 해본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. 2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사과를 받고 넘어갔습니다. 그때 당시 채팅창을 본 이후로 구글링을 해보니 저와 연애하던 때부터 집에서 놀던 때에도 제주도에 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성인 사이트, 만남 사이트, 채팅 사이트 여러 곳에 가입해 별의별 글을 다 써놓고 제 건강과 맞바꿔서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여자들 밥 사먹이고 다녔더군요. 순진하게도 그때에는 이제 걸렸으니까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 없겠지 하는 마음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녀 딱지가 붙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때 헤어졌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. 그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구글링하며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며 남편이 새로운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글을 남겨놓은 걸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됐어요.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그냥 가입만 한 거다. 이거는 나 아니다 하는 식으로 발뺌을 하며 오히려 저더러 왜 이렇게 자기를 믿지 못하냐고 너 너무 예민하다고 저를 몰아가더라고요. 남편은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사업을 준비했고 작년 6월 사업했던 게 수금이 되면서 목돈이 생기고 형편도 좋아졌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남편 외도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상사의 성추행 제 저작권 갈취, 과도한 야근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작년 9월에 제가 쓰러졌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. 왜 이렇게 나를 학대하며 살았을까? 스스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제 건강이 너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. 그렇게 집에서 몸을 챙기며 쉬고 있던 작년 12월 남편 휴대폰을 보던 중 남편이 이번에는 목포에 있는 85년생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건강이 상해서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처음에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남편 그 자리에서 죽여서 없애고도 싶었고 당장 갈라서고도 싶었습니다. 이혼을 요구했어요. 정말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길고 긴 이혼 소송도 못할 것 같았고 해서 위자료를 크게 받고 합의 이혼했습니다. 이혼녀가 된다는 두려움도 기나긴 외도 끝에 다 사라진 상태였고요. 이혼 후 자궁암 수술도 받고 만신창이 된 몸을 돌보며 살았습니다. 남편이 외도와 상간녀 때문에 받은 상처는 흐려지지만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. 가끔씩 올라오는 분노는 어쩔 수 없었네요. 항상 제가 상간녀 인스타를 몰래 보거든요. 안에 있는 유부남 물체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했어요. 저랑 남편이랑 이혼하고 남편이 그 상간녀도 안 만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스타에 본인 결혼한다고 써놨대요. 청첩장에는 남편의 이름이 딱, 댓글에는 축하한다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요. 정말 인스타만 보면은 세상 착하고 순한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. 누가 그 여자가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고 할까요?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니 제 남편과 같은 놈과 만났겠지요. 나는 겨우겨우 몸을 회복했는데 이놈들이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. 정말 이혼할 당시에 몸만 좋았다면 남편이고 상관녀고 사람 붙여서라도 복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었는데 드디어 풀 기회가 왔구나 했습니다.
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을 때 결혼까지 2주가 남았더라고요. 그동안 상간녀와 제 남편이 나누었던 쪽지,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시지 포함 사진 등 전부 한 장짜리 종이에 앞뒤로 싹 다 정리해서 인쇄소에 150장 컬러로 복사 맡겼고요. 명예훼손 당해서 벌금 낼 각오까지 하고 철저하게 복수 계획을 짰습니다. 제 이런 모든 사정을 아는 친구와 만나서 복수할 계획을 짰지요. 그날이 왔을 때 만만히 준비를 하고 평소와 다르게 염색도 하고 샵에서 진하게 화장도 하고 갔어요. 가기 전에 너무 떨려서 기죽을까봐 빡세게 꾸미고 옷도 좋은 걸로 백화점에서 사고 저인 거 안 들키게 하려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갔습니다.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당일에서야 알았는데 혼전 임신이었더라고요. 어쩐지 1층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애가 몇 개월이다. 여자 쪽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했는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구나 하면서 어떤 무리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걸 들었습니다. 그럼 그렇지 했고요. 본격적으로 하객들이 모이고 신부가 대기실에서 결혼식장으로 나오기 전까지 그 분주한 시간에 제가 준비한 전단지를 접어서 하나씩 뿌렸습니다. 이거랑 같이 가져가셔야 한다고 식장에 들어갈 때 이게 필요하다고 했더니 순순히 받더라고요. 한 몇 개 나눠줬을까요? 이게 뭐야? 어머어머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제가 나눠준 사람들 중 한 명이 신부 측 친구였나 봅니다. 종이를 받자마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았는지 그 종이를 들고 신부 대기실로 가더라고요. 한 5분 뒤에 신부 대기실에서 문이 닫히고 웨딩홀 업체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종이를 수거해 가고 이미 사람들은 알 정도로 다 내용이 퍼졌죠. 웅성웅성 분위기가 급 산만해졌습니다. 제가 목소리도 작고 힘도 별로 없어서 그곳에서 소리 질러봤자 사람들 목소리에 못 칠 것 같아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가서 제가 녹음한 상간녀와 전 남편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과거 행실까지 녹음한 이야기를 틀었습니다. 그리 오래 틀지는 못했어요. 한 2분 3분 정도 됐을까? 남편이 나와서 제 목덜미를 잡고 쌍욕을 하고 주변의 관계자분들이 제 핸드폰이랑 전단지랑 스피커 다 가져가시고 제 목덜미를 잡은 남편이 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 얼굴에 퇴! 침을 뱉었습니다. 야, 명예훼손 하려면 하라고. 너 인터넷으로 사람들 만나고 애들 꼬셔서 나 몰래 바람 폈잖아. 그리고 이혼하고 결국 한다는 게 상간녀 임신시켜서 결혼하니? 내가 니랑 살 때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더니 이렇게 몇 년 만에 도끼 품어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. 이게 인과응보야. 알겠니? 네 애들 돌잔치 날, 학교 입학식 날 싹 다 찾아가서 평생 고통 줄게. 기대해. 고소하던 뭘 하던 다 해라. 나 네 덕분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두렵거든. 그리고 상간녀한테 전해라.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도 결국 피눈물 나게 된다고. 알겠니? 라며 소리치고 남편은 제 입을 막으며 난리를 치고 저는 질질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죠. 그렇게 한참을 소란 피웠습니다. 나중에 돌아 전해 들었는데 남편은 상간녀 부모님에게 이혼한 사실을 숨겼다네요. 그리고 그 결혼은 끝까지 상간녀의 대기실 문은 안 열렸고 20분가량 식 진행도 못하고 결국 결혼식 취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해산했다고 합니다. 너무 꼬셔서 모 익명 사이트에 이 사건이 올라오기도 했었네요. 간략하게 불륜으로 가정 파탄낸 여자랑 그 남자가 결혼하는데 이혼한 전 아내가 찾아와서 결혼식 깽판 냈다고요. 무슨 전단지 같은 것도 몇 장 뿌렸다는데 본인은 못 받았다. 이런 식으로요. 그거 제 이야기입니다. 정말 몇 년을 마음고생하고 드디어 그 년놈들의 결정적인 중요한 상황에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었네요. 저는 고소 벌금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. 도덕적이지 못한 짓을 하고 남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응당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제가 한 일이 심한 짓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요. 몇 년 만에 강해져서 돌아온 제가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. 어떤 여자가 결혼식까지 찾아가서 전단지 뿌리고 소리 지르고 식 진행도 못하게끔 복수를 하겠나요? 예전에 저였으면 꿈도 못 꿨을 상황입니다. 이게 다 전 남편이 저를 괴물로 만든 것이죠.
뭐랄까, 이렇게 하니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요. 가슴에 얹혀있던 돌멩이도 하나 없어진 느낌이고요. 저는 이제 남자 따위는 믿지도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상간녀 때문에 사람들도 조심하게 될 것 같고요. 전 남편 결혼식을 파탄내버린 나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네요. 전 이제 정말 제 살 길을 찾으며 새 인생 사려고 합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결혼 생활까지 마음 약하고 아팠던 사연자분이 이혼하고 그 몇 년간을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고 또 다시 건강해지고 강해지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정말 아득한 그 세월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지네요.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렇게라도 사연자분이 복수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니 다행입니다.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짓을 하면 정말 이 사연처럼 몇 년 뒤에 언젠가는 다 피눈물 나게 한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사연도 시간 후딱 가도록 몰입도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내일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